네, 현재 양대지수 오름세이긴 한데요. 금리 인하 효과는 잠깐 반영했을 뿐이었습니다. 탄력이 약간은 둔화됐고요. 양대지수가 0.3에서 똑같네요. 0.3%, 0.5% 정도의 상승세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수혜주 증권주가 반짝 오르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따라서 내리는 업종 가운데 금리 인하 수혜주인 건설과 증권 쪽이 오늘 가장 많이 내리면서 선 반영했던 기대감들 차익 실현 매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삼성물산과 산성 LNS가 각각 가장 많은 거래대금 실리는데요. 오늘 삼성물산은 5%까지 낙폭을 키웁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 2위는 메디톡스인데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도달했다가 현재는 13% 이상의 강세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메디톡스는 50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51만 원대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결정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과 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 여러 가지 질문들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오가고 있을 텐데요. 이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꿀 만한 구조개혁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또 정부 쪽에서 나와줘야만 이 내수와 수출 쪽에서 부진을 좀 떨쳐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으로 가서 총재의 기자회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실제로 단행한 이후에도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을 결정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채권 금리가 아마 조금 소폭 상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채권 시장 금리는 저희들이 어떤 사전에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같은 것이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 이제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 유출의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아마 시장에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앞으로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가 따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발언한 그 말씀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아까 그런 유출 가능성은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은 저희들이 어떤 기초 경제 여건이 괜찮고 또 의료한 부분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여건이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금리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런 내외 우리 국내 거시경제의 흐름도 보고 또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가격 변수 움직임 같은 것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로이터 통신 김세미 기자입니다. 전 질문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메르스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은데, 한은에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인 걸로 이제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느 섹터가 좀 가장 크게 타격을 지금까지 받았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가 이제 엔저는 좀 추가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수출에 좋은 일인 게 맞는 건지 총재님 의견 좀 알려주시고요. 또한 오늘 금리 인하까지 포함해서 이제 엔 유로에 대한 원화 강세가 좀 완화될 거라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좀 전에도 총재님께서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해외 투자 활성화 정책, 즉 자본 유출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메르스가 앞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지속될지 그런 확산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건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계속 그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타격을 받느냐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비, 특히 산업별로 서비스업이겠죠.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서비스업에서의 어떤 지금 현재 소비 유축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다 청재가 어제 의회에서 환율을 엔저가는 발언을 했는데 구로다 청재 발언이 있고 나서 환율의 엔화에 영향을 어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과 우리 원화 쪽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구로다 발언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좀 영향을 줄지 좀 파악하는 시간 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초적인 엔화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스탠스 변화인지 이것은 조금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페드가 금리 올리면은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야말로 근데 원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흥국의 입장에서 볼 때 페드 금리 인상은 분명히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을 좀 높이는 그런 요인이면은 틀림없는데 신흥국 전체로 보면 그렇고 국별로는 좀 다를 거다 이거죠. 저희들이 2013년에 테이프 텐트럼에서 봤듯이 저희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신흥시장국에서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국별로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쪽의 어떤 거시경제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건전성은 그나마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하는 그런 요인이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그런 자본의 흐름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켜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대응은 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의 이지연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최근에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중시하셨는데요.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좀 시장 참가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오늘 혹시 25bp보다 적은 폭의 움직임 논의가 있었는지, 오늘 없었더라도 향후에도 이게 어떤 실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4월 전망에서의 하방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7월에 경제 성장률과 물가 모두 약간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시장과의 통화정책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은 4월 그리고 5월 이제 저희들이 이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우리 국내 경제는 내수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이 부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그에 따른 상하방 리스크가 어떻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지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한다. 결국 불확실성이 큰 만큼 그때 입수되는 지표라든가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표현을 썼고 그다음에 옐렌 의장이 페드가 미팅 바이 미팅 베이시스로 통화정책 운영한다는 말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는 어떤 가능한 모든 지표를 감안해가면서 그때그때 좀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상하방 리스크에 따른 우리 경제의 어떤 그런 영향,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한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그 어떤 통화 정책의 일관성은, 그다음에 예측 가능성은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5bp보다 낮은 폭의 인하를 의견을 제시한 분은 없었습니다. 7월 경제 전망은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좀 생각보다 조금 더 부진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간 저희들이 그 회복세를 이끌어왔던 소비가 어떻든 그 지속 기간이야 좀 불분명하지만 어떻든 그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저희들이 좀 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저희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가장 큰 변수가 아무래도 메르스일 테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더 지켜보고 다음 달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연합인포엑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총재님께서 데이터 디펜던스를 꾸준히 강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하늘에서 나오는 각종 멘트들이나 총재님 말씀을 보면 그 데이터 자체를 좀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온 것도 사실인데요. 수출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6월에는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늘에서 하신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수출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총재님도 구조적인 대응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월 조사통계 얼굴을 보면 경기 회복세가 재개되는 흐름이다라는 좀 그 단정적인 표현까지 표현해서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했는데, 6월 달에 갑자기 좀 이렇게 후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메르스가 되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정부에서는 그 메르스가 단기에 종식되면 경제적 악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하늘에서 이미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금리를 내릴 정도로 컸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거시 건전성 조치로 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기 상황이 더 나빠진다라면은 그 가계부채하고는 상관없이 금리는 또 인하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건 통화정책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 그 정부에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그 환해지 부분, 과도한 환해지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지영 기자께서 커뮤니케이션 발언을 하면서 그와 비슷한 맥락의 질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는 앞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상하방 리스크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영향을 감안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일부 좀 개선되는 그런 지표나 정보를 갖고 우리 오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5월 달에 제가 수출이 부진하고 우리 예상보다 부진하지만 너무 그거를 우리나라만의 어떤 현상으로 이해는 하지 말아달라. 그게 세계 경기 회복 지연, 그다음에 중국의 성장 사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데도 기인하니까 너무 그 수출 부진을 그렇게 우리만의 문제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또 다른 해결책이, 잘못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그 수출에 대한 다른 면을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출이 저희들이 봤던 것보다는 조금 더 감소폭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5월 달까지만 해도 그런 수출 부진이 있다 하더라도 내수가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그 수출 부진을 상쇄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봤던 그런 성장 경로가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소비 회복세에 기인한 거고, 얼마 전에 발표한 저희들 GNI를 보면 아주 소비 여건이 개선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저희들이 그 회복선을 이끌던 소비가 지금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 거의 그 분명해졌고 저희들이 최근에 한 2주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소비가 크게 꺾이지는 않는가 하는 우려가 좀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그런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하방 리스크가 이미 커진 것이 확인된 마당에는 조금 빨리 움직이자 이렇게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들이 거시경제 리스크, 그러니까 성장에 따른 리스크, 그다음에 금융 안정 리스크를 늘 이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경제 여건이 이런 거시경제 리스크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는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제 금리를 내렸는데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도 이제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시적인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그 모두의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환해지 말씀하셨는데 이 정부가 해외 투자 활성화 대책을 펴는 것은 저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미 지난해 이제 순채권국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축적된 그런 자본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그럴 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경상수지 흑자라든가 외국에서 자본 유입 등으로 시장에서 외환 공급 우위 현상이 지속되면서 그것이 또 그 환율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해외 투자를 좀 활성화하는 조치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해외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 환해지 쪽에서 늘어나는 만큼 환해지가 또 늘어난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환해지에 관한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파이낸스 이은성 기자입니다. 총재님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을 우려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가계부채가 계속 가파르게 증가했는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 제약과 메르스 여파에 따른 소비 타격 중에 어떤 것이 내수에 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총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가계부채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그것이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 소비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소비를 좀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그거는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런 가계부채 문제는 또 사실상 최근에 불거진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쭉 오랫동안 이제 쌓여온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메르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최근에 불거진 문제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은 즉각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당장의 그 소비 제약 요인이 되고 또 가계부채는 쭉 지금까지 그 장기적으로 내재되어 오는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둘을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메르스에 따른 소비 축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전 머니투데이 유엠식 기자입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저번에 확충하셨는데 이번에 그 경기도 더 악화됐고 또 좀 더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데요. 또 더 늘리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다시 한번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리 말고도
그 내수나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추경도 같이 해야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총재님은 어떤 그 정부의 그 정부의 재정 정책도 동반돼야 금리 효과가 있다는데 동의하시는지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지난번에 이제 큰 폭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유 기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메르스 사태에서 그런 사태에 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로 대응할 생각은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4월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저희들이 그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통한 그 타격 업종에 대한 그 지원 강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서비스업 쪽의 타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중에서 일정 부분을 그때 그런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이 주로 이제 그 서비스 산업이 될 텐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이런 그 경기 그 타격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메르스 사태에 좀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곧바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추경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 편성 여부는 그는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뭐 통화 정책에 관련된 것은 저희 금통위가 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경은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언급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하시죠. 예, 뉴스핀 김남현입니다. 네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지난 4월 달에 제가 금통위 통방문구 보면서 인하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총재님께서 그걸 보고 기이한 언급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이함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좀 일단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도 심리회복세 뚜렷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지난달에도 금통위 질문 때 심리회복이 어떤 근거로 그렇게 회복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총재님께서 내부적으로도 서베이하는 내용이 있고 해서 심리회복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달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 크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한 달을 예측을 못하는 이런 예측력이라고 한다면 한원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감을 좀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코멘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아까도 질문이 좀 간단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채권금리가 총재님 기자회견하면서 많이 약세예요. 국채선물 10년물은 80틱이나 지금 떨어져 있고 3년 선물은 한 20틱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금리 인하라는 생각도 있고 또 지난 마지막 금리 인하 시에 학습 효과도 있어서 커브도 스팁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그 반대편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나 이런 것들 좀 강조하시면서 오히려 그 시장 커뮤니케이션 또 금리 인하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메르스 사태 관련돼서 좀 말씀하시는데 모건스탄리에서 얼마 전에 그 국제금융센터를 통해서 자료가 나왔어요. 한 달 내 진정되고 그다음에 서울시민가 즉각 정상 수준이라면 금년 GDP가 0.15%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한은에서 지금 3.1% 전망치하고 내놓고 있으니까 단순 대입해도 3%가 안 될 거라는 전망치거든요. 한은에서 메르스 사태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끝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GDP 하락 요인이 있는지 아마 계산해 놓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금 통화문구에 보면 GDP 갭 문구가 빠졌습니다. 2012년 7월 등장 이후에 2년 11개월 만에 삭제됐는데요. 이게 왜 빠졌는지 그 빠진 의미가 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올해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하시면서 통화정책 방향 종합 판단 문구에 들어가 있던 유유 생산 능력도 올 1월 삽입됐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금 삭제됐는데요. 이 부분들을 삭제하신 의미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김 기자께서 통방 문구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나 시그널이다 이렇게 했길래 제 기하와 기한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놓고 그 예측력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메르스 사태를 오히려 김 기자께서는 지난달에 메르스 사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마 인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그 김 기자의 예측력은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금리가 마지막이라는 아마 시장의 예상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오히려 올라간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장 금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대가 미리 선반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갖고 뭐 금리나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오히려 그런 기대가 형성되기 시점부터 따져서 금리 인하 효과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메르스 효과가 GDP 얼마큼 주느냐고 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방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뭐 0.15가 되든 누구는 또 뭐 더 이상일 수도 있고 영향이 없다는 것도 있고 저는 그런 어느 한 그 연구 보고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별로 그렇게 크게 어텐션하지 않습니다. 뭐 사스에 대한 그 당시의 사례라든가 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의 어떤 그런 영향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면밀히 보고 있다. 근데 무엇보다도 메르스 사태가 앞으로 조기에 진정될 거냐 안 될 거냐 거기에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진정될 경우 아니면 어떻게 될 경우에서 막 숫자를 갖고 한다는 것은 그건 지금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 생산 능력이라든가 일부 문구가 빠졌는데 저희들이 그 지표를 중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달에는 그 외에 다른 더 지표 중히 여기는 그런 지표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말씀하다가 이제 이 표현이 빠진 거지. 저희들이 이걸 더 이상 이 지표를 안 본다 그런 뜻에서 빠진 건 아닙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데일리 조진현 기자입니다. 아까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메르스하고 경제지표 뭐 이런 것들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이유로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느 쪽을 좀 더 크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뭐 메르스 핑계를 대서 경제지표가 그동안에 나왔던 것들을 좀 하느니 전에 판단 잘못했던 것들을 메르스 핑계로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 잠깐 하시긴 했는데 좀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금리 인하 조치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거라고 평가하는지 아니면은 좀 그동안의 경제지표들을 누적시켜 왔다가 잘못된 것들을 누적시켜 왔다가 좀 후행적으로 하셨다고 평가하시는지 좀 자평을 부탁드립니다. 네, 두 가지 질문하셨지만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내릴 때 물론 이제 메르스만 갖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아닌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제 흐름이 수출은 좀 부진하고 내수 회복은 상당히 긍정적인 걸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생각보다 부진하지만 내수가 또 생각보다 괜찮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성장 경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왔는데 물론 이제 메르스 변수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우리 그 경제 회복세를 이끌던 소비에 지금 상당한 그 어떤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심령이 축되다 보니까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소비 자제가 좀 일어나고 있어서 어쨌든 이것이 좀 장기화되거나 더 심화되면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들이 정부가 이제 곧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하방 리스크가 커진 이상 금리로 대응하는 것이 그런 심리 악화를 그다음에 또 그에 따른 소비 위축을 완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질문하시죠. 예, 신화통신의 이순기 기자입니다. 금리가 높아서 소비나 투자가 안 된다고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구제요 개혁이나 가계부채에 대해서 금통위원님들의 의견을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이제 화요일 날 대통령께서 이제 메르스 사태 파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틀 만에 이게 동결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가 이렇게 가는 데는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질문드릴 것은 이제 그래서 한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은법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게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구인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금리가 인하가 됐는데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데 인하가 되니까 그 돈들이 자꾸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버블 우려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지속되면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독립성 제고를 위한 법안 발의는 제가 알고 있기는 금통위원 수 아마 확대하는 그런 법안이 하나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꼭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금통위가 그야말로 국가 경제를 위해서 그야말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하는 그런 관행과 믿음을 넣어주는 게 그게 이제 해결책으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협조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인사든 언론이든 간에 좀 그런 관행이 금통위원회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어쨌든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독립성은 금통위의 몫이고 또 거기에는 좀 많이 도와줘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그런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는 잘못된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시각인데 물론 이제 시각에 따라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 금통위가 판단했듯이 그런 거시경제 리스크에는 빨리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떤 성장세가 지속되기 위해서 지속되도록 하는 게 통화정책의 또 근본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은 일단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서 혹시 이것이 뭐 버블로 갈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또 뭐 통화정책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 합니다. 질문하시죠. 간단히 두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은 앞으로는 경제는 수출 부진 메르스 사태 영향으로 4월에 전망한 성장 경로의 하방 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기술돼 있는데요. 앞서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7월에 다음 달에 이제 추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실 때 지난번에 전망하셨던 3.1%에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희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